여러분, 이름이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때로는 그 안에 우리가 전혀 몰랐던 역사가 숨겨져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동해의 한 작은 바위섬, 그 이름에 얽힌 아주 기가 막힌 언어학적 미스터리입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섬 좀 보세요. 딱 봐도 어떻습니까?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서 있기 힘든 그냥 거친 바위 덩어리죠. 바로 이 모습, 이 지질학적 특징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서가 됩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이 나옵니다. 일본에서는 이 섬을 다케시마, 한자로는 타케시마, 대나무 섬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아니, 잠깐만요. 대나무 섬이라니요? 방금 보셨잖아요. 이 섬엔 대나무가 없어요. 이름이랑 실제 모습이 이렇게까지 다를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 일단 이 섬의 한국 이름부터 파고들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한국에서는 이 섬을 독도라고 부르죠. 근데 이 독도라는 이름이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홀로 독자를 써서 외로운 섬, 이런 뜻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사실 그 뿌리는 뜻이 아니라 소리에 있어요. 아주 오래된 원래 이름의 소리를 한자로 옮기면서 지금의 이름이 된 거죠. 자,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건 돌섬이라는 이름에서 시작됐어요. 생긴 그대로 부른 거죠. 돌로 된 섬이니까요. 그런데 옛날, 특히 전라도 같은 일부 지역 사투리에서 돌을 독이라고 발음했거든요. 그러니까 돌섬이 자연스럽게 독섬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걸 한자로 적어야 할 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던 거죠. 하나는 뜻을 따라서 돌석자를 써서 석도, 다른 하나는 소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발음이 똑같은 홀로 독자를 써서 독도. 우리가 아는 독도는 바로 이 소리를 따라간 이름인 셈입니다. 이게 그냥 추측이 아니라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1938년에 나온 조선어 사전을 보면요, 독은 돌, 석의 방언이라고 딱 적혀 있어요. 한자 돌석자까지 명시해서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언어학적 증거죠. 독은 돌이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해볼까요? 한국 쪽 이름의 역사는 아주 명쾌해요. 바위섬이니까 돌섬, 독섬이라고 불렀고 그 소리를 따서 독도가 됐다. 이름과 실제 모습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미스터리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한국어 독이라는 소리가 어떻게 일본어로 건너가서 지금의 이름이 되었을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대체 돌을 뜻하는 독이 어떻게 대나무를 뜻하는 다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언어의 마법이 펼쳐집니다. 한국어 수리 독이 일본어 수리 다케로 변하는 이 과정, 이게 모든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사실 언어학적으로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어랑 일본어는 발음 체계가 다르거든요. 자, 일본 사람이 한국어 독이라는 발음을 들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일단 우리말의 듣 소리는 일본 사람들 귀에는 좀 더 강한 트, 타 소리로 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본어에는 우리말의 독처럼 자음 받침으로 끈다는 소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받침 기역 소리 뒤에 무의식적으로 모음 에 같은 걸 붙여서 케라고 발음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독이 독해가 되고 이게 자연스럽게 낙해가 들리게 되는 겁니다. 신기하죠? 여기에 아테지라는 일본어의 독특한 특징이 더해집니다. 아테지라는 건 뭐냐면 어떤 소리를 표기할 때 뜻은 완전 무시하고 그냥 소리가 비슷한 한자를 빌려와서 쓰는 걸 말해요. 자, 이제 퍼즐이 다 맞춰졌습니다. 한국어 독이 일본인 귀에는 다케라는 소리로 들렸어요. 이걸 글로 써야 하는데 마침 일본어에서 다케라고 읽는 가장 흔하고 쓰기 쉬운 한자가 뭐였을까요? 바로 대나무 죽자였던 겁니다. 섬에 대나무가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케라는 소리에 죽이라는 글자를 끼워 맞춘 거죠. 에이, 설마 그게 독도 하나에만 우연히 일어난 일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이 이론을 아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패턴이 일본 전역에서 발견됩니다. 이 표를 좀 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일본 본토에도 이름은 똑같이 다케시마인데 가보면 대나무는커녕 그냥 생바위 섬인 곳이 이렇게나 많아요. 미야기현, 아이치현, 야마구치현. 이 섬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전부 바위섬,
돌섬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더 재밌는 건 일본어에서 다케라는 소리가 대너무 다케 말고도 험한 산봉우리나 바위산을 뜻하는 귀약이라는 한자와도 발음이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돌과 바위라는 이미지가 계속해서 겹치는 거죠. 이 패턴이 말해주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이 섬들의 이름은 식물 대나무에서 온 게 아니라 바위를 뜻하는 소리에서 왔다는 거죠. 타케시마라는 이름 자체가 여긴 원래 바위섬이었어 라고 말해주는 언어학적 화석이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하지만 말이죠. 모든 이야기에는 동전의 양면이 있는 법이죠. 이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각도의 또 다른 유력한 가설도 있습니다. 이건 언어가 아니라 역사적 착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 가설은 언어의 변천이 아니라 역사 기록과 지도가 뒤엉키면서 생긴 혼란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야기가 한층 더 복잡해지죠. 자, 타임라인을 따라가 보죠. 17세기 에도 시대 지도에는요, 지금의 울릉도, 그러니까 실제로 대나무가 많은 그 섬을 다케시마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이 바위섬은 마츠시마라고 불렀고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흐르면서 왕래가 끊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울릉도를 마츠시마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을까요? 원래 울릉도의 이름이었던 다케시마가 주인을 잃고 붕 떠버린 겁니다. 그리고 1905년 일본이 이 바위섬을 자기네 땅으로 태립하면서 마침 비어있던 그 이름 다케시마를 여기에 공식적으로 붙여버렸다는 게 이 역사적 착오 가설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두 가지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볼까요?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니까 정말 흥미롭죠? 하나의 이름을 두고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역사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소리의 역사입니다. 한국어 독이라는 소리가 국경을 넘어 일본어 다케로 변했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지도의 역사예요. 원래 다른 섬의 이름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기록이 엉켜서 엉뚱한 섬에 붙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다케시마라는 이름의 이야기는 소리의 역사와 지도의 역사, 이 둘 사이의 팽팽한 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소리의 흔적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종이 위에 기록된 지도의 흔적을 믿을 것인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름이라는 건 과연 무엇을 담고 있는 걸까요? 그 장소의 실제 모습을 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아주 오래전 낯선 이의 귀에 들렸던 어떤 소리의 메아리를 담고 있는 걸까요? 작은 섬 이름 하나에 이렇게 깊고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일본어 다케는 돌의 우리말 표현입니다. 다케가 우말 돌이었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구독, 좋아요.